돈줄이 말라버린 고성이. 자기 핏줄이라 믿었던 딸 영남마저 등을 돌리자 수중에 10만 원 남았습니다. 다급해진 성희는 변호사를 꼬드겨 가짜 근저당 무효소송의 소장을 작성합니다. 그렇게 남편 진석을 겁주고 이혼까지 가보려고 하지만 생각보다 진석은 철저히 반격해옵니다. 고민 끝에 출연한 인터넷 라이브 방송. 고성희는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을 기만하려고 들고 회사와 박진석 회장을 인생 최대 위험에 빠뜨립니다. 약자 고성희 편에 선 네티즌의 환호로 한동안은 전세가 역전되는 듯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는 법.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그녀가 고른 무대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이었습니다. 이름부터 자극적인 코너 알면 기절할걸. 채널은 사문TV였습니다. 콧수염을 기르고 거친 입담으로 세상 만사의 구설수를 씹어 삼키는 진행자. 그가 매일 밤 쏟아내는 독설과 폭로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미끼가 됩니다. 구독자 50만. 그리고 라이브는 늘 밤 8시에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퇴근하고 씻고 침대에 누워서 오늘은 뭐가 터졌나 하며 스마트폰을 켜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가장 잔인해지고 동시에 가장 쉽게 흔들리는 시간입니다. 스튜디오 조명은 차갑게 밝고 카메라는 무자비할 정도로 선명합니다. 사무TV 진행자는 익숙한 오프닝 멘트로 분위기를 끌어올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진짜입니다. 진짜. 오늘은 이름만 들어도 다들 아실 겁니다. 진행자는 손바닥으로 책상을 탁 치며 웃습니다. 이거는요. 알면 기절할걸. 그 말이 나오자마자 시청자 수가 9천을 넘기고 1만을 찍고 1만 7천으로 뛰어오릅니다. 사람들은 어디서 뭘 해야 이런 속도로 늘어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압니다. 사람은 확실한 이름에 달려듭니다. 진행자가 손짓합니다. 오늘의 인물 모셔보겠습니다. 카메라가 옆 의자를 잡습니다. 거기에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다소곳하게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여자입니다. 얼굴은 반쯤 가려져 있고 어깨는 아주 조금 떨리는 듯합니다. 진행자가 한 박자 뜸을 들입니다. 그 뜸이 화면을 잡아먹습니다. 시청자 수가 3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고성희가 고개를 듭니다. 정확히 카메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약간 아래 진행자의 턱선 근처를 봅니다. 정면 응시는 공격적이게 보입니다. 피해자에게 중요한 것은 약함입니다. 고성희가 입을 엽니다. 목소리는 떨리되 문장은 또렷해야 합니다. 저는 슈조이그룹 박진석 회장의 아내입니다. 그 순간 채팅창이 폭발합니다. 슈조이? 박진석 회장? 미친 실화냐? 와, 이거 큰 거다. 사모님이 왜 여기 나옴? 사람들이 기대하는 표정이 있습니다. 놀란 척입니다. 잠깐만요. 슈조이라면 꽤 중견 기업인데요. 근데 오늘 나오신 분은 죄송한데 회장님 사모님이라고 보기엔 너무 수수하십니다. 고성희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수수한 게 아니라 이제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진행자가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시청자에게 각을 세웁니다. 자, 여러분. 이거요. 그냥 부부싸움 아닙니다. 지금부터 들으시면 진짜 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연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26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26년 이후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진행자가 끼어듭니다. 회장님이 뭐 바람이라도 피웠다고 의심하셨어요? 고성희는 입술을 살짝 떱니다. 눈이 촉촉해집니다. 이 타이밍입니다. 눈물은 아직 아니고 눈물 직전이 사람들을 가장 미치게 합니다. 의처증이 신혼 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재혼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댁에서 구박도 심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고 살았습니다. 시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봉양했습니다. 진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청자들이 원하는 단어를 던집니다. 참고 살았다 이거죠. 네. 그래도 결혼 당시에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까지 배우니 못한 내가 사랑받아서 고마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남편 수준에 맞추려고 뒤늦게 공부도 했습니다. 결국 대학 졸업 이후에도 가온재단 이사장이 되기까지 숱한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서 진행자는 일부러 찌릅니다. 회장님 수준에 맞추려고요? 네. 맞추려고요. 고성희의 목소리가 조금 갈라집니다. 그 갈라짐은 실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계산된 효과입니다. 사람은 완벽한 말투보다 무너질 것 같은 말투에 진심을 얹습니다.
그리고 고성희가 결정타를 꺼냅니다. 폭력도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눈을 크게 뜹니다. 가정폭력이요?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2, 3년 전부터 의처증이 점점 더 심해졌어요. 결국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2주일 전 눈 오던 밤 맨발로 쫓겨났어요. 우리 딸이 겨우 자기 신발을 벗어주었고 아빠가 무서우니 집에 같이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진행자가 아주 교활하게 묻습니다. 쫓겨났다고요? 네. 집에서요. 진행자의 목소리가 거칠어집니다. 이 채널의 맛입니다. 아니, 잠깐만. 26년을 같이 산 부인을요? 회장님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고성희는 여기서 울음을 한번 터뜨립니다. 시청자들이 이미 그녀 편에 섰기 때문에 성희는 한껏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한테 체크카드 하나만 주고 200만 원만 넣어줬습니다. 신용카드는 전부 정지시켰습니다. 진행자는 거의 분노를 대신해줍니다. 200만 원이요? 여러분 들으셨죠? 200만 원. 슈조이그룹 회장이요. 200만 원. 댓글이 폭주합니다. 불매하자. 미친놈이네. 재벌이라고 사람 막대하냐. 경찰 신고해요. 고성희는 숨을 몰아쉬듯 말합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구입한 아파트 몇 채도 전부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잠깐. 본인 동의 없이요? 네. 제 동의 없이요. 제 인감도장을 훔쳐갔습니다. 진행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듯 자세를 바꿉니다. 카메라가 진행자의 표정을 잡고 다시 고성희의 얼굴을 잡습니다. 이 교차 편집이 시청자의 분노를 끓입니다. 이거는 범죄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부부 문제가 아니라 사건입니다. 고성희는 흐느끼며 말합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호텔에 갔는데 카드가 다 거절됐습니다. 그래서 허름한 모텔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마무리 멘트를 씁니다. 이 채널이 사람을 끌어모으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들으셨죠? 슈조이그룹 회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26년을 같이 산 아내를 거지로 내쫓는 게 정상입니까? 라이브는 끝날 때쯤 거의 심판장이 됩니다. 진행자는 고성희의 말에 편을 들어주고 시청자들은 댓글로 돌을 던집니다. 돌은 언제나 빠르고 분노는 언제나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성희가 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흐름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나는 순간 영상은 클립으로 잘려 올라갑니다. 슈조이그룹 회장 아내 폭로. 26년 결혼, 200만 원 쥐어주고 내쫓았다. 인감도장 훔쳐 근저당. 그 제목들만으로도 사람은 클릭합니다. 그날 밤 고성희는 모텔방으로 돌아옵니다.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댓글 알림이 미친 듯이 뜹니다. 팔로우 요청, DM 후원 문의, 인터뷰 문의. 고성희는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립니다. 울음으로 젖은 얼굴에 잠깐 스치는 그 표정은 카메라가 잡지 못한 표정입니다. 이제 돈줄이 풀리겠지. 다음 날 아침 슈조이그룹 회장실. 비서가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내밉니다. 회장님, 어젯밤 라이브 방송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박진석은 결제 서류에서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무슨 방송? 비서는 침을 삼키고 말합니다. 사모님이 출연하셨습니다. 그 말에 박진석의 펜 끝이 멈춥니다. 정적이 짧게 흐릅니다. 그 짧은 정적이 회장실 공기를 바늘처럼 날카롭게 만듭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듭니다. 뭐? 비서가 화면을 켭니다. 영상에는 수수한 옷에 고성희가 앉아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자는 외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가정사가 아니에요. 박진석은 아무 말 없이 영상을 봅니다. 처음엔 무표정입니다. 중간부터 눈빛이 바뀝니다. 분노가 아니라 계산입니다. 이미 그는 압니다. 이건 가정싸움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비서가 낮게 보고합니다. 현재 조회수 1,500만 회를 넘었습니다. 박진석의 손이 의자 팔걸이를 천천히 움켜쥡니다. 그 손등에 핏줄이 선명해집니다. 끊어. 예. 지금 당장. 광고주, 협력사, 언론 전부. 이 영상이 더 번지기 전에 끊어. 비서가 황급히 고개를 숙입니다. 예, 회장님. 같은 시각, 모텔방. 고성희는 작은 창문 너머로 오전 햇빛을 봅니다. 휴대폰을 다시 봅니다. 조회수는 계속 올라갑니다. 댓글은 불매를 외치고 정신병자를 외치고 사모님 보호하라를 외칩니다. 고성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연락 오겠지. 그리고 웃습니다.
짧고 얇고 들뜬 웃음입니다. 백기 들고 이혼해달라고 하겠지. 그럼 나는 위자료를 챙기면 돼. 그녀의 눈빛이 번뜩였다. 세상은 아직도 그녀가 불쌍한 여자라고 믿고 있었다. 스캔들이 터진 지 이틀째 되는 날 아침. TV 뉴스까지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한 것이다. 중견기업 슈조이그룹 박진석 회장의 부인 고성애 씨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26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의처증과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고 폭로했습니다. 고 씨는 2주 전 맨발로 집에서 쫓겨났으며 현재 모텔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재벌가 횡포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슈조이그룹 불매운동까지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슈조이그룹 본관 회의실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진석 회장을 중심으로 아들 성재와 이사진 6명이 타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재무이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어제 종가 기준으로 주가가 8.3% 폭락했습니다. 오늘 장개시 30분 만에 이미 12% 더 빠졌습니다. 영업이사가 덧붙였다. 주요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분간 신규 계약은 보류하겠다고, 기존 계약도 재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홍보이사가 태블릿을 들어 올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불매운동이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SNS에는 슈조이 제품을 버리는 인증샷이 올라오고 있고요. 협력사들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의 턱 근육이 경직됐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성재야, 정규방송 기사부터 막아. 지금 당장. 이미 언론사 데스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광고계약 재검토를 암시했고요. 법무팀과 함께 명예훼손 소송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좋아. 인터넷 방송은? 그쪽은 쉽지 않습니다. 사무TV는 개인 채널이라 압박할 수단이 없습니다. 오히려 압박하면 재벌의 언론 탄압으로 역공당할 수 있습니다. 박진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럼 우리도 이야기를 하나 만들지. 이사들이 일제히 박진석을 바라봤다. 고성희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는 의학 기록을 찾아봐. 없으면 만들어. 3일째가 되자 상황은 조금 달라졌다. 성재의 조치 덕분에 정규방송에서는 더 이상 슈조이그룹 스캔들이 보도되지 않았다. 대신 포털 뉴스와 SNS에서는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지만 적어도 TV 뉴스의 공신력은 더 이상 고성의 편에 서지 않았다. 그리고 대형 포털 사이트 메인에 기사 하나가 떴다. 단독 박진석 회장 측 부인 고성이 정신분열증 진단받아 망상 증세 심각. 기사 내용은 정교했다. 박진석 회장 측 관계자에 따르면 고성희 씨는 수년 전부터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다. 집을 나간 것도 스스로의 망상에 의한 것으로 가족들은 그녀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였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몇 달 전 고 씨의 친아들이 간이식 수술을 받았음에도 가족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관계자는 아들의 큰 수술조차 남편과 가족에게 숨길 정도로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했다며 현재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사 말미에는 정신과 전문의의 코멘트까지 실렸다. 정신분열증 환자의 경우 피해 망상이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사진들은 불안했다. 홍보이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하는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세상은 약자의 편에서 상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무이사도 거들었다. 맞습니다. 지금 온라인에서는 재벌이 아내를 정신병자로 몰아간다는 프레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조용히 합의하고 넘어가는 게. 박진석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합의? 그게 무슨 합의입니까? 저 여자가 원하는 건 돈입니다. 한 번 주면 끝이 없어요. 하지만 회장님, 그룹 이미지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을 잃으면 끝입니다. 성재가 아버지를 바라봤다. 박진석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성재는 알았다. 이건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라는 것을. 영업이사가 한숨을 쉬며 보고를 이어갔다.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에도 전주 대비 18% 감소했고요. 유통망 세 곳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박진석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리고 그날 밤 사문TV에서 새로운 발표가 나왔다. 진행자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고성애 씨는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재벌은 돈으로 언론을 막고 변호사를 수십 명 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성애 씨는 모텔방에서 200만 원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진행자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다.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 결정했습니다. 고성애 씨가 정당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 모금 운동을 시작합니다. 화면에 계좌번호가 떴다. 댓글창이 다시 한번 폭발했다. 후원했습니다. 10만 원 넣었어요. 재벌들 혼내줍시다. 약자를 지킵시다. 모금액은 24시간 만에 2억을 넘어섰다. 48시간 만에 5억. 일주일 후에는 12억까지 모였다. 고성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수만 명의 후원자가 있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문TV에 출연한 고성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제 저도 당당히 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가 물었다. 회장 측에서는 사모님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아들분 수술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고성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진이는 제 초혼 때 낳은 아이입니다. 스튜디오에 정적이 흘렀다. 초혼 때요? 네. 그래서 박진석 회장과는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재혼할 때 우진이만 데려왔고 시댁에서는 전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고성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저에게는 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쌍둥이였는데 어렸을 때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다고요? 네. 그런데 우진이가 간이식이 필요해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그때 딸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그 아이 덕분에 우진이도 살 수 있었고 저도 잃어버린 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진짜처럼 보였다. 정말 기쁩니다.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요. 시청자들은 감동했다. 댓글은 폭포처럼 쏟아졌다. 너무 가슴 아파요. 딸 찾아서 다행이다. 재벌들 정말 인간성이 없네. 사모님 힘내세요. 그런데 그 순간 부산의 작은 원룸에서 이 방송을 지켜보던 한 청년이 있었다. 우진이었다. 우진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어머니 고성희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아니,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가 아니었다. 슬픔도 아니었다. 그저 허탈함이었다. 어머니는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구나. 우진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진실을 말하고 싶어. 진실을? 응. 세상이 잘못 알고 있어. 회장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알려야 해. 은호는 잠시 침묵했다. 우진아, 괜찮겠어? 엄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괜찮아. 나 이제 엄마한테서 자유로워졌잖아. 더 이상 무섭지 않아. 우진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그래. 그럼 서울로 올라와. 내가 같이 갈게. 이틀 후 슈조이그룹 회장실. 박진석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성재가 들어왔다. 그런데 그 뒤로 두 명의 젊은이가 따라 들어왔다. 박진석의 눈이 커졌다. 우진이 은호. 우진은 박진석 앞으로 걸어가 깊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박진석은 우진을 바라봤다. 몇 달 사이에 우진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더 건강해 보였고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 있었다. 그래 알아. 부산에서 회복은 잘 되고 있나 보구나. 저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 전에 아버지 허락을 받고 싶습니다. 박진석의 눈빛이 흔들렸다. 우진아, 내 어머니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너한테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어.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엄마로부터 독립했어요.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은호가 거들었다. 회장님, 우진이는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도 없고 자기 자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처음으로 진짜 제 자신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엄마의 거짓말 때문에 무너질 순 없어요. 세상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박진석은 긴 침묵 끝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네가 원하는 거라면 내가 막을 도리는 없겠구나. 그리고 박진석은 처음으로 우진의 손을 잡았다. 우진아,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우진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성재도 우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우진아, 용기 내줘서 고마워.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지켜질 수 있을 것 같아. 우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다. 3일 후, 대형 유튜브 채널 진실의 방에 한 영상이 올라왔다. 제목은 이랬다. 긴급 슈조이 그룹 스캔들의 진실 마이너스 박진석 회장 아들 직접 증언. 영상이 시작되자 화면에 한 청년이 나타났다. 단정한 얼굴, 또렷한 눈빛. 우진이었다. 우진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우진입니다. 슈조이 그룹 박진석 회장의 아들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박진석 회장님은 세상이 알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어머니 고성희는 재혼할 때 저만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쌍둥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제 여동생 은호는 보육원에 그대로 남겨졌어요. 우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어머니는 박진석 회장님께 동생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사망신고까지 했어요. 하지만 동생은 살아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혼자 자라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고요? 재혼에 방해가 될까 봐서였습니다. 아들인 저는 그룹을 물려받아 재산을 챙길 수 있는 쓸모가 남아있었다고 해요. 화면이 잠시 멈췄다. 우진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박진석 회장님이 의처증이 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저는 26년 동안 그 집에서 자랐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가 어머니를 의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어머니의 거짓말에 속아왔습니다. 우진의 눈빛이 슬펐다. 어머니는 저를 이용했습니다. 성재 형을 제치고 저를 그룹 후계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완벽을 강요했습니다. 1등이 아니면 안 된다고, 실수하면 안 된다고, 항상 최고여야 한다고. 우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간이식 수술을 받으면서 잠시 쉴 수 있었던 게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알게 됐습니다. 동생 은호 덕분에 저는 수술을 잘 받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진은 잠시 웃었다. 그 웃음은 진심이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동생 은호와 함께 지냈습니다. 정말 처음으로 행복했어요. 그의 표정이 다시 진지해졌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박진석 회장님은 제게 정말 좋은 아버지였어요. 비록 혈연은 아니지만 저를 친아들처럼 키워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이런 오해를 받는 걸 그냥 볼 수 없었어요. 우진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여러분, 세상은 약자의 편에서 상상합니다. 그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약자인 척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제 어머니 고성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제 동생, 그리고 박진석 회장님이 피해자입니다. 영상이 끝났다. 하지만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했다. 영상은 1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을 찍었다. 3시간 만에 500만. 하루 만에 2천만을 넘어섰다. 댓글창은 완전히 뒤집혔다. 헐, 반전이다. 쌍둥이 동생을 버렸다고? 사망신고까지 했다니 미친. 우리가 속았구나. 진짜 피해자는 아들이었네. 고성이 완전 사기꾼 아니냐. 언론도 들썩였다. 처음 침묵하던 정규 방송들이 다시 보도를 시작했다. 슈조이 그룹 스캔들, 충격 반전 아들 어머니가 거짓말. 쌍둥이 딸 유기하고 사망신고 고성의 씨 진실 공방. 완벽한 아들 강요 박우진 씨 어머니 그늘에서 벗어났다. 여론은 완전히 역전됐다. 고성희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꼈다. 분노는 이제 고성희를 향했다. 사무TV는 모금 계좌를 폐쇄했다. 진행자는 사과문을 올렸다. 저희가 충분한 검증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을 방송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슈조이 그룹의 주가는 급반등했다. 떨어졌던 매출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한편 고성희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우진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귀가 먹먹했다. 세상이 멀어지는 것 같았다. 우진이가 배신했어. 고성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고성희는 몸을 움츠렸다. 문을 열지 않았다. 고성혜 씨, 서울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입니다. 보호자분 요청으로 왔습니다. 고성희의 몸이 굳었다. 보호자? 진석이가? 문 열어주시겠습니까? 안 열어주시면 경찰과 함께 강제 입원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성희는 뒤로 물러섰다. 등이 벽에 닿았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과 경찰의 실루엣이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그녀는 반사적으로 창문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생각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창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8층. 아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은 구멍처럼 깊었습니다. 성희 씨, 위험합니다. 누군가 소리쳤지만 고성희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생각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우진이까지 나를 버렸어. 이제 정말 아무도 없어. 고성희는 창틀 위에 올라섰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손을 뻗었습니다. 제발 내려오세요. 고성희는 그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허공은 마치 자신을 부르고 있는 것처럼 깊고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뛰어내렸습니다. 둔탁한 충격음이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터졌습니다. 아래쪽에서 누군가가 소리쳤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119 불러요. 빨리. 고성희는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은 반쯤 뜬 채였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고 그녀는 들것에 실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밤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수술실, 응급실, 모니터의 경고음, 혈압 떨어집니다. 산소 포화도 유지하세요. 뇌 손상 의심됩니다. 의사들의 목소리가 겹쳐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고성희의 의식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몇 시간 뒤 담당 의사가 중환자실 앞에 모인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자분은 뇌사 상태입니다. 그 순간 병원 복도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진석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텅 빈 얼굴이었습니다. 뇌사라니 무슨 말입니까?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었습니다. 심장은 기계로 유지되고 있지만 스스로 깨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박진석은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6년. 사랑도 아니고 증오도 아닌 채로 함께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거짓말과 배신으로 점철된 세월이었지만 그래도 아내였던 여자였습니다. 성재, 우진, 영란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는 같은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분노와 연민,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슬픔. 우진이 먼저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끝나는 거야? 성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참한 결말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영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워도 그래도 엄마잖아. 박진석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강한 회장, 냉혹한 사업가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늙고 지친 한 남자뿐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몰아붙였어야 했나? 성재가 아버지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아버지 혼자 잘못이 아니에요. 우진도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가 한 일도 너무 컸어요. 영란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혼자 버티지 마요. 박진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손이 그의 어깨에 닿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는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기계음만이 일정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박진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친구 지혁이가 심장이식이 필요합니다. 상태가 많이 위중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진석은 병실 안에 누워있는 고성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의식 없는 아내, 기계로만 이어진 생명.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인간적인 연민까지. 그렇게 비극은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